오늘부터 이틀간 결국 따로따로 21대 대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전투표 이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어디서든지 지금 신분증만 있다면 투표가 가능한 상황인데, 자, 김문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자, 이 세 사람은 어디에서 사전투표를 오늘 할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20대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서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사전투표 하겠네요.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하고요.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경기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국민들께 주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겠죠. 먼저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조윤선 변호사님? 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것은 네? 2030 젊은 세대들이 빛의 혁명을 이뤄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 세대를 책임질 수가 있는 미래 세대 20대 청년들이 이번 사전투표장에 나와서 본인들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적절하지 않는 측면에서 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번 첫 번째 사전투표 장소로 신촌을 선택하고 젊은 청년층 4명과 함께 이번 투표에 임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그런 선명한 이미지를 더욱더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김문수 후보도 어떤 노리는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훈 대표님? 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번 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나오는 TK에서의 지지율보다 실제 득표율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다가 이제 인천 지역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이른바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해서 네. 인천 지역 유세를 합니다. 이 계양을은요, 그 김문수 후보가 투표하려고 하는 계양 지역은 이재명 후보가 2022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곳입니다.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본진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적인 위험성, 또 민주당이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사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할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 9시 시각 기준으로 지금 사전투표율은 3.6%입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 아침 9시 기준의 사전투표율을 말씀드리면 2.14%였는데 그보다는 1.5%포인트 정도 더 높은,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사전투표가 지금 첫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도 새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전투표 이야기를 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6월 3일에 빠짐없이 다 투표하고 사전투표도 다 참여해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방탄 괴물 독재를 막아야 되겠죠. 6월 3일 막고 또 내일 또 사전투표 있죠. 모내기 한다든지 딴 것 때문에 지방에 가야 된다 하는 분 있으면은 내일 모레도 투표가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평일 양일간이기 때문에 틈이 나실 때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당에서 이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21대 총선 가장 최근 선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당시 미래통합당 49.9대 41.5였는데 차이가 났던 그 포인트가 바로 사전투표였다는 부분입니다. 본투표 선거일 당일에는 45.6대 46, 큰 차이가 없죠. 0.4%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일 때 더불어민주당은 56.3% 투표를 기록했고요. 미래통합당은 34.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났던 격차가 결국 최종 투표율의 격차로 벌어졌고 의석수가 갈렸다라고 지금 양당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리고 개혁신당도 다른 정당들도 다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과 함께 지난 21대 대선과 달라진 세대별 선거인 구성비도 변수로 꼽힙니다. 자, 지난 20대 대선과 이번 21대 대선을 비교해 드리면 세대별 선거인 구성비인데요. 지금 눈여겨봐야 될 연령대가 바로 30,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 70대 이상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40, 50대는 보통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정치 전문가들이 40, 50대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성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60대 이상 이 고령층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 성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40, 50대의 경우에는 지금 인구 분포, 선거인 구성비가 소폭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60대,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60대는 16.4에서 17.7로 그리고 70대 이상은 13.7에서 15.4로 조금씩 인구 구성비가 늘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까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송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노년층은 아마 저 보수일 것이다. 네. 이 전제가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약간 흔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60대는 네. 60대 중에서는 386 출신들이 지금 다 6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686이 되어 있는 예, 거죠. 686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대까지는 60대니까 과거처럼 어떻게 이제 보수 성향일 것이다. 이건 많이 흔들려 있어요. 네. 흔들려 있는데 어쨌든 70대 이후는 역시 어떤 뭐 각종 이 통계를 보더라도 보수 쪽에 많이 그 기울어 있는 그런 성향이고 네. 또 특히 그 60대 이상 70대 80대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높아진 것은 일단은 그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보이는데 이 사전 투표 같은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난번 네. 2022년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36.93%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후보 단일화가 안 됐다고 하면은 이게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나서 단일화를 하면 효과가 완전히 반감되는 그런 것도 지금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5% 포인트가 이제 투표율이 높다고 했는데 네. 아마 지금 평일 이틀 하는 게 지금 아마 이례적입니다. 보통 휴일이 끼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평일 이틀 하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네. 아마 투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그 사전 투표율이 평일이기 때문에 과거 그러니까 2022년보다는 상당히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아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6시까지 하니까는 6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는 평일이니까. 새벽 6시부터 예. 밤 6시까지. 6시까지.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예.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이 2022년 대선 때보다는 좀 그 낮지 않겠느냐, 좀 낮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후보에게 또 영향을 미칠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뭐 각 진영마다 또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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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봐야 네. 됩니다.